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경마를 해서 집을 나가셨거든요. 빨리 좀 집을 일으키고 싶다. 이제 무조건 어쨌든 돈을 빨리 벌어야겠다. 이 생각을 그냥 많이 했고, 제가 중소기업 다닐 때 월급이 170만 원이었는데 자취를 했거든요. 근데 100만 원씩 저금을 했습니다.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동화인데요. 대충은 이제 대기업 부장님 정도 될 것 같고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엔잡나무라고 하고요. 이것저것 이제 글로 하는 엔잡을 다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재테크 길잡이 싱글파이어를 진행하는 이원광 기자입니다. 오늘은 어려웠던 학창 시절을 극복하고 경제적 자유에 한 발 다가선 엔잡나무님을 모셨습니다. 엔잡나무는 무슨 뜻인가요?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동화인데요. 한번 씨를 뿌려두면은 나무는 알아서 자라잖아요, 웬만하면. 그래서 이제 그런 가지들을 좀 많이 갖고 있으면은 알아서 좀 수익화가 되면 좋겠다, 이런 생각으로 짓게 됐습니다. 수익의 자동화. 네. 우리 엔잡나무님이 규정하는 경제적 자유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저는 직업적 자유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? 요즘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경제적인 자유를 이미 누린 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일을 계속 하시더라고요. 하고 싶은 일을 원할 때 하는 자유,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 자유, 이거가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월 소득이랑 현금 흐름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게 사실 엔잡러분들 다 특성상 되게 날뛰실 것 같은데, 대충은 이제 대기업 부장님 정도 될 것 같고요. 제가 실거주 하고 있는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어릴 때 꿈이 뭐였냐면은 아파트에 진짜 한 번이라도 살아보는 게 진짜 꿈이었거든요. 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가족은 자가에 살면서 자차가 있으면서 마트에 오는 가족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아파트가 너무 갖고 싶었고 해서 이제 그 생활보호 대상자, 그다음에 차상위. 네네. 마음 같이 아파하시는 구독자분들 많으실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그때는 어떠셨나요?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경마를 해서 집을 나가셨거든요. 도박으로는 절대 이제 돈을 벌 수 없다는 걸 아실 텐데도 좀 많이 잃고 나서 이제 연락이 끊어졌어요, 완전. 그래서 이제 엄마 혼자 남아서 저희 이제 키우시고 식당에서 이제 일을 하셨는데 한 60만 원 정도 이제 버셨는데요, 한 달에. 네네. 엄마가 또 다리를 다치셨는데도 이제 계속 일을 나가시고 또 그런 것도 너무 좀 서러웠고. 어릴 때 이제 바우처 같은 걸 이제 주는데 거기 이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. 어릴 때는 그런 뭔가 정보들이 블로그나 이런 데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무 지점이나 가서 이제 그때 김밥천국을 갔는데 제가 거기 가서 내밀었더니 우리 이런 거 안 받는다고 엄청 화를 내시면서 이제 저를 쫓아내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화를 내시면서 네, 이제 어린 마음에 너무 이제 상처를 받고 그냥 먹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하면 그 뒤로 바우처 그냥 한 번도 안 썼거든요. 그래서 그런 때도 있었고 집이 반지하였거든요. 바퀴벌레 같은 거가 이제 막 나왔는데 자다가 이제 막 얼굴 떨어져요. 쥐가 나오면은 쥐도 막 이렇게 사각사각 하면 소리가 진짜 기분이 나쁘거든요. 너무 불편하고 이렇게 좀 인생이 무겁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30대 중반의 대기업 연봉을 받고 계시는 엔잡나무님이랑 지금 인터뷰하고 있습니다. 그런 어린 시절을 지나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오셨는데 처음에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된 시기는 언제였을까요? 저는 19살 때 시작을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제가 집안이 어려운 걸 아시니까 이제 알바 자리 하나 있다 해서 소개시켜 주셔서 그때 한 월급이 50만 원이었나?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사무보조를 하고 집에 다 드렸죠.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게 뭐 있었을까요? 경제활동 처음 시작할 때. 일단 가장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이제 무조건 어쨌든 돈을 빨리 벌어야겠다 이 생각을 그냥 많이 했고, 그때는 뭔가 막 많이 벌고 이런 생각도 없었고 그냥 뭐 시급 10,000원이라도 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, 그리고 뭐 대학교 때도 방송부였는데 방송부를 하면 한 달에 11만 원씩 현금이 나와요. 그래서 그 현금도 받고 편의점 알바도 같이 하면서 또 이제 공부도 해야지 장학금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한꺼번에 하다가 왜 쓰러진 적도 있어요. 너무 이제 좀 돈이 없으니까 막 열심히 막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 시절 혹시 꿈이 있었다면 또 어떤 꿈이었는지 혹시 말씀을 여쭐 수 있을까요?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꿈이 연봉 4천만 원 받는 직장인이 꿈이었어요. 뭔가 연봉에 대한 개념도 사실 없고 이런 시기인데 그냥 빨리 좀 집을 일으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서 그렇게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. 이어서 이제 중소기업도 경험해 보시고 대기업도 해보시고 하셨잖아요. 그때 만족도가 어떠셨는지. 사실 연봉이 조금 다른 거 말고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. 이상한 사람은 사실 뭐 어디나 있고, 물론 저도 뭐 이상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해서 이제 그냥 진짜 다 비슷한 것 같고, 연봉 말고는 크게 저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. 그때 당시에 우리 엔잡나무님이 회사 생활을 좀 만족하셨나요?
대기업 다닐 때는 이제 저는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때 분야는 이제 바이오 업종. 바이오. 네. 거기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너무 화려한 거예요. 막 네, 다들 그쵸. 유복하시고 특히 이제 다 아파트에 사시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때 이제 3천만 원짜리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주소 같은 거 가끔 적어낼 때가 있어요. 네네. 막 그럴 때 좀 창피하고 그랬는데 뭐 네. 지금은 네, 괜찮습니다. 29살에 1억 원을 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20대에 1억 원 모으기가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. 파이어족들의 일종의 챌린지처럼 20대에 1억 원, 30대에 10억, 40대에 20억 뭐 이렇게 저번에 우리 출연했던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 주시는데 비법을 알려주세요. 사회 초년생 때부터 재테크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고의 재테크는 다 됐고 스펙이다. 이제 스펙. 네, 좋은 회사 가서 일단 연봉을 많이 받는 게 최고의 재테크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. 그래서 아 일단은 내 몸값을 빨리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자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월급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네. 그게 사회 초년생 분들이 보시기 되게 좋은 책이거든요. 이제 내 월급을 누가 이렇게 가져가나 그런 이제 내용이 들어 있는 건데 네. 특히 이제 보험 같은 거 들 때도 엄마 친구분이 소개해 주셨으니까 그냥 들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좀 모래처럼 새나가는 돈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거를 잘 관리하면 또 시드를 많이 모을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1억을 버셨던 거는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아껴 쓴 거. 네, 그냥 계속 모았고 제가 계속 중소기업 다닐 때 월급이 170만 원이었는데 예. 자취를 했거든요. 근데 예. 100만 원씩 저금을 했습니다. 네. 그렇게 모아봤던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예. 좀 돈을 항상 소중히 좀 여기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 지금 현재는 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한 1억에서 10억 사이 정도로 보면 되나요? 이제 40 전에 10억 만드는 게 목표인데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것도 역시 계속 아껴 쓰는. 사실 옛날만큼 이렇게 아껴 쓰진 않고요. 행복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그렇죠. 교육 듣는 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재테크 무슨 강의, 다른 분들 거 강의 듣거나 뭐 책 사서 보거나 이런 거는 항상 좀 돈을 안 아끼려고 하는 편입니다. 그렇게 번 현금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? 요즘에는 현금으로 좀 보유하려고 하는 편이고 단기간으로 저는 항상 묶어두는 편인데 너무 이제 길지 않게 한 2년이면 좀 너무 기니까 네. 예금도 한 짧게 3개월, 6개월 이렇게 좀 묶어두는 편인 것 같아요. 사회 초년생분들이 풍차 돌리기라고 해서 예금을 막 12개를 들잖아요. 풍차 돌리기를 소개해 주세요. 모르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. 아, 네. 예. 그게 이제 1월에 만약에 돈을 예금을 놓고 나면은 예. 그걸 이제 1년으로 묶어요. 네. 그 다음에 2월에 또 다른 예금을 가입해서 그걸 또 1년을 묶고 해서 이제 점차 이제 1월, 1월, 2월, 3월 이렇게 늘려나가는 방식인데 예. 그렇게 했을 때 금리가 굉장히 뭐 좋다 이런 소문도 있었지만 저는 돈이 너무 없으니까 이게 한 곳에 짧은 시간에 모으지 않으면 재미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단기간으로 3개월씩만 계속 끊어서 모았거든요. 또 만약에 이제 대출 같은 거, 대출을 먼저 갚을까 아니면은 이게 돈을 모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예. 이게 또 다른 재테크 책들에서 읽어보면은 반반씩 하면 된다. 그래서 반은 대출 갚고 반은 이제 더 모으면 된다.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도 했던 것 같습니다.